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도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네. 이제 항상 이제 좀 뭐 방과후 시간이나 시간이 남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이 남는 시간이 생기면 이제 제가 이제 또 제가 꿈꾸는 꿈이 있으니까 네. 그 꿈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고입이나 그런 데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시간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고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치면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진로에 관한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또 그 진로에 대한 공부를 하면 또 왠지 제 친구들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유 시간 같은 때 제가 과연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제 인생에 더 도움이 될지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저요? 네. 전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면 고등학교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는데 전 대학을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학 시스템이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는 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넣어주나?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내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목적인데 시나리오 작가면 시나리오만 잘 쓰면 되니까 나는 학교 공부가 방해가 된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는 고등학교도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고 시나리오 작가로 바로 가면 돼. 그런데 그게 더 빠를까?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데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 나오도 거쳐서 가는 게 빠를까? 제 생각이요. 근데 아니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 가는데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서 부산 가는데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일반 기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있어요? KTX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돈이 내가 없는데 걸어가야 됩니까? 차 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가야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려도 달리 방법이 없잖아. 그럴 때 걸어가는 방법하고 차 타고 가는 방법 우선 크게 둘 중에 차 타고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서 3일간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열흘간 걸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가는 게 목적이지 일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열흘 걸어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3일간 일해가 돈 벌어가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으니까 3일 일하고 하루 버스 타고 가니까 4일 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버스 타는 거요. 그러면 3일 일하는 거는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 자기가 시나리오만 해서 걸어만 가서 난 가겠다. 난 시나리오 작가가 되니 시나리오만 쓰겠다. 딴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에 차 타고 가듯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면 작가로 채용되거나 작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상식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지금 시나리오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가는 거 아닌 어디 가서 노가다 해야 되듯이 고등학교 공부도 하고 대학 시험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어느 거 갈래? 걸어갈래? 한 3일 일해가 차 타고 갈래? 3일 일할래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그냥 학벌 없이 그냥 시나리오 작가만 할래. 그래도 시나리오 작가라면 대학쯤은 그래도 나와줘야 된다. 뭐 학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회 통섭이 그래도 대학에 시나리오 전문 비슷한 거나 아니면 신문방송학과라 어쨌든 그 얼핏한 걸 나와가지고 작가가 국문학과를 나오든지 작가가 되면 효과적일까? 나와서 이제 그래서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나처럼 스님이 되는데도 만약에 대학 나와가 스님이 되면 스님이 되는 쪽에서
조금 유리할까? 중학교 다니다 관둬 버리고 온 게 유리할까? 대학교 가는 게 더. 예. 근데 나는 고등학교 다니다 관둬 버리고 들어왔어. 관둬 버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스님들 안에서 그 기존의 스님들의 그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는 기도 못 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보통 불교를 한다면 뭐예요? 고등학교 나와가 동국대 나와가 불교학과 나와가 이래 올라가야 뭐다. 그 코스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코스에 아시겠어요? 근데 난 전혀 그런 길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면 대신에 나는 그 질서 안에 주지가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그 안에 뭐가 된다든지 이건 내가 포기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다른 길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해외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또 사람들 이렇게 대중들의 상담도 해주고 통일이나 평화운동도. 기존의 스님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스님이다 그럼 보통 이미지가 뭘 잘해야 된다? 연부를 잘해야 되잖아. 나는 연불의 목소리가 안 좋아서 노래를 못 해가지고 연불이 잘 못해. 사람들이 나보고 스님 연불해 주세요, 연불해 주세요. 내가 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그 거짓말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연불을 내가 하는데 같이 하면 한 30분 있으면 이래요.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피곤하신데만 들어가서 쉬세요 이래. 그래서 그 분야 스님이다 하고 모두 탁 가면 연불을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덕목 가운데 자질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대신에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느냐? 뭐 초상에 나든 뭐 무슨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를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가서 해줘도 스님 피곤하신데 들어가서 쉬시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해.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는 뭐 재지내고 뭐 하는 거를 스님이 해주고 이런 게 없고 자기들끼리 해. 자기들이 하는 게 숫자 더 나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와. 스님 해주면 그만큼 수입도 따르고 뭐도 따른데 스님이 안 해주니까 저것끼리 돈 조금 내가 저것끼리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이익이야. 돈도 적게 들고. 나도 이익이야. 왜? 나 그런데 내가 막 연불을 잘하면 계속 초상집. 오늘 아침에도 지금 초상에 나가 발인해야 되는데 안 가도 되거든. 근데 보통 절에서 신자가 아주 20년 30년 다니고 오래 길이 한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그 절이 주지나 반드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안 가도 아무도 스님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아예 안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기 와서 오늘 초상난데도 여기 와서 이렇게 강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을 안 가면 그 길에 주어진 기득권은 포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는 완전히 이제 뭘로 경쟁을 해야 되느냐? 실력으로만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20대 때, 30대 때, 40대까지 발표해야 돼,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럼 그런 과정을 겪어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대학 필요 없이 시나리오 작가로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아주 각오가 단단하다면 가도 돼. 그럼 학교 안 다녀도 돼. 근데 자기가 볼 때, 즉 부산까지 가는데 그 빨리 가면 뭐하노? 천천히 가지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자기는 약간 머리가 보니까 효과를 추구하는 사람 같은데. 아까 자기가 물어보니까 구경해가면서 걸어갈래요? 이랬으면 답이 간단한데 자기 뭐라고 했다? 3일 일하고 차 타고 갈래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3일 일하는 거와 같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는 게. 그 길에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가는 거는 시나리오 공부하고 별개가 아니고 시나리오 공부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고 시나리오 공부를 10시간 할 거를 3시간 하고 7시간을 고등학교 가는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때 시나리오 공부를 10시간 할 걸 3시간 하고 7시간 가는 걸 대학 공부하고 대학 가서 시나리오 전문 그 연관된 과를 가도 또 대학 졸업하려면 그것만 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또 딴 공부도 그 학점에 관계되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럼 그게
방해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첫째 내가 목표로 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해준다는 게 있고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다 또 인생에 도움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헷갈리나 안 헷갈리나? 안 헷갈립니다. 안 헷갈리지? 네. 그 첫째 효과적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과정을 안 밟고도 가는 길은 있는데 그건 굉장히 험난한 길이야. 자기가 의지만 아주 강하면 할 수는 있어. 나는 그거 갈 필요 없다 소리 안 해.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겪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 이거 보통 의지 갖고는 참 뚫고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권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면 거품, 인기, 기득권 이런 거 연연하고 오직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실력으로만 세상에 임하게 되는 장점도 있어. 대신에 그런 삶이 좀 성실해져. 이렇게 헛새가 싹 없어져 버려. 아무도 헛새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내세울 게 없잖아.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어. 요즘 박사학위 딴 사람들 왜 사회에서 논문 표절했다 그래가 망신당한 사람 많지.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유명인 중에 석사 논문도 표절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하는 거 봤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려면 점점 없어. 왜? 논문을 쓴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또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학위를 위조했다 그래가 또 논쟁이 된 사람들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잖아. 근데 나는 학위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학위가 없기 때문에 위조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도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 학생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꼭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필요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르치는 내용은 대학은 모르겠고 내가 안 가봤으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가르치는 일반 내용,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 상식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선임이 되는데도 그게 있어야 돼. 내가 고등학교의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고등학교 가서 내가 만약에 법문을 한다면 2년 과보를 노인한테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가르쳐야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듣고 고등학생한테는 뉴턴의 법칙 가운데 3개가 있잖아. 그지? 제2법칙을 가지고 설명해야 빨리 알아들어. 즉 뉴턴의 제2법칙이 뭐예요? 속도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뭐가 생긴다?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반드시 뭘 가했다? 힘을 가했다. 그 힘이 F라면 질량의 M, 속도의 변화, 가속도가 A면 F=로 뭐다? MA. 즉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이 얘기야. 요게 인연과보와 똑같은 물리학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리학 법칙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 확실하게 빨리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이 중도라는 것은 금강경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들으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이것만 이거고 저것만 저거지. 이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가. 그런데 이런 거를 수학에서 벡터로 이 벡터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리면 중도를 깨끗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스님이 수학자가 되는 길이 아니고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물리학과를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그런 정도를 아는 게 설법하는데 유리하나 유리 안 하나? 유리해요. 그러면 그거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스님 되니까 필요 없다 공부 안 하는 게 낫나 해놓는 게 낫나?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행을 내가 쭉 하잖아. 이번에도 유럽 8개 도시를 돌았단 말이야. 그러면 독일에서 벨기에로 갔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스위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왔는데 내년에는 아마 유럽 모든 나라를 다 수도를 가서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역사 지식이 있어서 성당을 가보거나 일단 밀라노가 어떤 도시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탈리아가 분열돼 있을 때 이 롬바르디 공국의 중심 도시였다. 그러면 거기 포강이 있고 알프스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포강이 있고 그 주위가 롬바르디 평원이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해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게 다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대학까지 나와도 모르잖아. 이게 왜 그러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학업에 충실 안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그냥 외화가 시험만 치고 일회용 컵 마시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지 지식을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 결과적으로 학벌은 땄는데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학벌은 나보다 훨씬 좋은데 나하고 얘기해보면 역사도 나보다 모르고 수학도 나보다 모르고 물리학도 나보다 모르고 생물학도 나보다 모르고 다 그래. 그럼 왜 그럴까? 공부를 자기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시나리오 쓰면 스님이 돼도 이런 게 필요한데 시나리오를 쓰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공부하는 거는 꼭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거 관계없이 성적에 관계없이 1등 나왔네 2등 나왔네 이거 아무 관계없이 나의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하다? 필요하다. 알았어요? 자기는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국가 내용은 충분히 1등하고 2등하고 관계없이 이해가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작가가 되는 길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다. 절차상도 뭐하다.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나리오 쓰는데 아무런 장애가 아니고 모순도 아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루에 자기가 10시간 공부한다 하면 딴 친구들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딴 친구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만큼 학교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는 수업 시간에 충실하는 게 가장 공부가 효과적이에요.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집중력이 높을까?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게 집중력이 높을까? 그래. 그러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공부 시간에는 그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자유시간 중에 일부는 복습을 해야 되니까 예습과 복습을 해야 되니까 절반쯤 잘라가 예복습을 하고 절반은 자기 취향 가고 싶은 거를 공부하면 좋은데 그런데 대신에 자기는 친구들보다 딴 걸 자기 취미를 더 살리려고 하니까 노는 시간 조금 줄여야 될까 안 줄여야 될까? 컴퓨터 게임 1시간도 좀 줄여야 되고 잠도 좀 줄여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건 다 딴 친구 같이 하고 또 내 취미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 학교 공부를 이제 줄일 거냐 말 거냐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줄이지 말고 뭘 줄여라? 딴 걸 줄여야 돼. 노는 시간, 자는 시간 이런 시간을 줄여서 그만큼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학생이니까 이 인간의 뇌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께 어떤 혼자서 공부하다가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다가 질문을 해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그게 기억력이 그냥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설명 듣는 것보다 기억력이 한 3배는 더 높아. 엄격하게 말하면 10배도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습이 꼭 필요해. 예습은 미리 공부 알아서 간다는 게 아니고 예습의 목표는 뭐다?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거에 대해서 미리 잠깐만 읽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걸 내가 모르고 있다. 어떤 책도 읽어보면 한 70%는 알고 한 30% 모르는데 또는 10% 모르든지 그러니까 뭘 모른다는 걸 알고 수업 시간에 딱 들어야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여기서 얘기하면 일부는 줘라. 근데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거의 눈이 또렷또렷해. 할머니가 돼도 눈이 또렷또렷해. 여기 공부 얘기하면 다 줘라. 근데 자기 문제를 물어서 얘기하면 다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이게 정신 차려라고 강조 안 해도 돼.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수업에 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가 돼서 들으면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집중이 돼. 그러면 끝나고 종 땡 치면 선생님 나가면 책 딱 덮어놓고 나가면 비효율적이야. 딱 화장실 10분 시간 좀 휴식 시간 10분 좀 한 3분 내지 5분간 오늘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 돼.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복습이라는 거야. 복습을 하면 기억력이 2배로 높아져. 한 번 더 확인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효과적이니까 공부를 약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을 또 딴 애들보다 확보하겠지. 그지? 그 공부할 줄 모르니까 내 책만 붙들고 있는 게 이게 공부 제일 할 줄 모르는 아이야. 그러니까 휴식시간에 쉬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도 먹고 이러지만은 시간을 이렇게 약간 효과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시험 치기 위해서 성적이 매달리면 지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시험 끝나면.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이것 필요하다. 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하다. 일단 일기예배를 보는 법, 등고성이 어떻고 안 그러면 기상도 보는 거, 안 그러면 지형에 있어서 지표의 등고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국은 나중에 세상을 사는데 전부 필요한 거예요. 기압골 뭐 이런 거, 찬 공기, 더운 공기 부딪히는 거 이런 거 그냥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것만 필요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전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배운 거를 얼마나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은 좋은데 사회 나가 적응을 잘 못한 사람이 있고 학교 성적은 중간쯤 되는데 사회 나가 잘 적응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어. 질문 잘했어요. 네.